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정운전 실무, 공정운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정운전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그 석유화학 쪽에서 어떤 그 기초적인 학문이 좀 필요할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석유화학 공정의 가장 꽃이자 어찌 보면은 실제 이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에 이제 근원이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증류입니다. 증류라는 건 아시다시피 끓는 점의 차이를 가지고 제품을 분리하는 공정이죠. 즉, 이 끓는 점, 네, 이제 열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력학, 그다음에 이 화학적인 부분에서 많은 거를 알아야 됩니다. 실제 이제 뭐 원료라든지 일단 이제 그 원료 자체가 이제 탄화수소잖아요. 탄화수소니까 역시 그런 뭔가 화학적인 지식. 그다음에 유체가 그 시스템 내에서 플랜트 내에서 흘러갑니다. 유체의 흐름을 다루는 우리가 이제 유체역학.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각각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력학입니다. 연력학은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열, 역학, 즉 이 열을 다루고 취급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연력학에서는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자, 열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약간 이 체감하는 게 좀 어렵죠. 하지만 열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뜨겁다, 차갑다, 뜨거워졌다가 뭐 차가워지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기타 이런 게 우리 몸으로 체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다른 것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말 그대로 열을 다루는 학문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 뭐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혼합물, 우리가 혼합물 가지고 뭐 끓입니다. 뭐 어떤 뭐 비커에다가 플라스크를 놓고요. 뭐 여기를 뭐 이제 화형 같은 걸로 해서 뭐 끓였다고 했을 때 얘가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로 뭐 분리가 될 텐데 뭐 그래프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온도, 뭐 시간이라고 했을 때 뭐 이게 한 뭐 78도, 이게 한 100도라고 가정해 봤을 때 이 혼합물은 뭐 에탄올과 물의 혼합물이고요.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끓다가 갑자기 온도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됩니다. 뭐죠? 헌혈이니 잠열이니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이제 다 무시하고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첫 번째 기체가 액체가 이제 기체가 돼서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체가 물질이 다 날아가게 되면은 남아있는 2번 물질이 온도가 올라가서 역시 끓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 번째 물질이 기체가 돼서 나가는 거죠. 첫 번째 건 에탄올, 두 번째 건 물이 돼서 날아갑니다. 이거를 가늠하는 척도 온도가 될 거고요. 이 온도에 대한 어떤 관계, 열에 대한 학문을 다루는 게 바로 연력학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연력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뭐 이런 게 없다고 하면 한번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인터넷 같은 데 가서 한번 연력학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이 공정 운전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화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을 반응시켜서 C라는 물질을 얻습니다. 즉 이제 화학은 물리랑은 좀 달라요. 물론 이제 물리라는 거에 기반이 되지만 물리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을 제가 힘을 줘서 얘를 부러뜨리거나 뭐 변형시키거나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감하고 많이 느낄 수 있는 실생활과 매우 근접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화학적인 건 아시다시피 우리가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탄과 물을 반응시키면 물론 여기에는 뭐 열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뭐 촉매가 필요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어떤 반응을 위한 다양한 부가장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수소를 얻고 뭐 일산화탄소를 만드는 이런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실제 해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실제 탄화수소 계열의 우리 이제 석유화학의 석유를 주목을 파악해 볼 수 있고 얘가 어떤 식으로 변형을 일으키고 반응하고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화학적인 지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자, 다음은 유체역학입니다. 유체역학은 아시다시피 물류가 액체 상태로 흐릅니다. 대표적인 유체기계인 펌프를 이용해서 흘러가고요. 이 펌프를 동작시키고 어떠한 플랜트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압축기 같은 것도 사용을 해야죠. 즉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액체 또는 기체 두 개를 유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체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유체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우리가 뭐 배관이라든지 뭐 용기, 뭐 주요 장치 등의 어떠한 이제 그 관계 어떤 식으로 이제 연계가 되고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유체의 학문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물론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결국 이제 운전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외적으로도 다양한 걸 아셔야겠지만 일단 이론적인 부분을 이 정도만 아신다고 하면 아마 직무 수행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떠한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제가 같이 그려볼게요. 자, 이쪽은 압력이고, 이쪽은 온도. 자, 우리가 어떤 물 특성을 가지고 한번 제가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트리플 포인트, 3중점이라고 부르는 거고, 모든 상태가 분류되어 있는 점. 이쪽은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 자, 이쪽은 솔리드, 고체 상태. 이쪽은 우리가 리퀴드, 액체 상태. 이쪽은 우리가 베이퍼, 기체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상태 얼음은 바로 이쪽, 이 물은 이쪽, 이 끓는 수증기는 이쪽 영역에 위치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증류라는 걸 하잖아요. 원유를 가지고 와서 얘를 증류탑에서 뭐 오버헤드 바텀으로 이쪽에 기체, 이쪽에 리퀴드, 기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바로 색을 바꾸겠습니다. 이 영역에서 이 영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동일한 압력 조건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즉 이제 어찌 보면 이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이 익숙해져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보다 더 편안하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뭐 연력학이나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상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어쨌든 공정 운전하는데 석유화학 쪽에선 꼭 필요한 거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거죠. 즉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제 상태에 대해서 보면은 결국 이걸로 귀결됩니다. 제가 뭐 이 공식을 외우자. 그래서 뭐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뭐 아보가드로의 법칙. 물론 여러분도 이걸 다 외우고 각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실제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이걸 모른다고 운전을 못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알면 좋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즉 이제 이거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해서 결국 압력과 부피, 압력, 부피, 그리고 온도와의 관계를 나열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뭐 이제 몰수라든지 기체상수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또한 이걸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뭐를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압력과 부피, 최적과 온도, 이거의 어떠한 관계, 예? 이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즉 이런 상태에서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제 임계 압력이 높다라든지 실제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압력이 동일한 최적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뭐 온도가 낮아지면 여러분들 뭐 압력이라든지 부피가 작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간단한 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신다고 하면 직무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방정식도 여러분들 좀 알고 수업이라든지 이제 여러분이 실습하신다든지 이럴 때 아시면 좋습니다. 제가 좀 대면 수업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이제 팀으로서 한번 스스로 알아갈 수 있게끔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지도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공정 운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제 공정이라는 건 일이 진척되는 일이 진척되는 어떤 과정이나 정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는 이게 의미가 있겠죠. 한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거쳐야 되는 하나하나의 작업 단계를 말합니다. 자, 운전은 뭐냐?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뭐 사업이나 자본 등을 조절하여 움직이는 거고요. 즉, 우리는 기계를 조작하는 거죠. 즉,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공정 운전이라는 건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떠한 단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단계를 수행하는데 기계를 우리가 조작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런 플랜트에서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다양한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다양한 공정을 실제 기계, 그러니까 조작을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면 이제 운전입니다. 아까 말한 그 자동차, 얘는 이제 자동차 운전인 거죠, 정확하게는. 자동차 운전이라고 했을 때 어떤 공정이 있을 건지, 여기선 어떤 것을 운전하는 건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조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은 이동이겠죠. 이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작합니까? 뭐, 연료량을 조절을 하겠죠. 뭐 방향을 조절을 할 거고요. 연료량은 뭘로? 뭐 이제 엑셀, 방향은 뭘로? 뭐 핸들, 뭐 이런 걸로 조작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 운전이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실 테니까 한번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건 제가 숙제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석유화학에서의 공정 운전은 무엇일까요? 공정은 매우 많을 겁니다. 뭐 매우 다양한 공정이 있을 거고. 자, 운전은 어떤 걸 조작을 할까요? 여러분들. 자, 이건 간단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온도, 압력, 유량, 애기라는 4개의 변수를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석유화학에서 공정운전이라면 원하는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우리가 이 X로는 위에서 나열한 온도, 압력, 유량,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공정 운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온도, 압력, 유량,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태량도 알아야 되고 그 상태를 정의하는 방정식도 그분들이 알면 좋을 거고요. 이거를 기초하는 연력학, 뭐 유체역학, 그다음에 일반 화학 등에 대한 지식도 있으셔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거를 가지고 같이 실습을 통해서 해당에 대한 관계라든지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거를 같이 여러분들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